너희들 집 사라고 2억을 주는데 내가 너무 자주 온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여러분, 자식에게 2억을 내줬는데 오히려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집 마련에 선뜻 내어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돈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연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빌라 3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한산 자락이 유일한 위안이었던 그 집에서 김정자 씨는 2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69. 주름진 손으로 낡은 통장을 펼칠 때마다 그 숫자들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아들 민수가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여름날 새벽 공사장에서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치맛자락을 꼭 쥔 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자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해. 이 아이만은. 그날부터 김정자 씨의 삶은 오로지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남의 집 청소를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했고 오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미화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지만 민수가 학원 가방을 메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도 게임기를 자랑할 때도 민수는 한 번도 나도 사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오면 어머니의 피곤한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숙제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김치찌개 냉장고에 있어요. 저 학교 일찍 가요. 민수가. 냉장고를 여니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자 씨는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를 장학금으로 다녔고 대학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저 다 컸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정자 씨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덧 30살이 된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박수진 씨, 28살의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첫 만남부터 정자 씨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좀 배웠어요. 다음에 집에서 저녁 한번 해드릴게요. 정자 씨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민수가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정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젊은 부부는 좁은 원룸에서 시작해 작은 투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은 해마다 올랐고 계약 갱신 때마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수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사실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전세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요. 대출받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려고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네 나이면 이제 내 집이 있어야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 한도로는 좀 모자라요.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 씨의 머릿속에 통장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2억 3천만 원.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 하지만 아들의 초라한 표정을 보자 망설임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을 내주면 남는 돈은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과 합치면 생활은 할 수 있을까?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노후가 뭐가 중요해. 민수가 편안하게 사는 게 먼저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정자 씨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2억 원 전액 인출하시는 거 맞으세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아들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요. 직원은 잠시 말없이 정자 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증여세는 알고 계세요? 2억이면 세금이 꽤 나올 텐데.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금이야 뭐 아들이 내겠죠. 괜찮아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2억 원이 든 봉투를 품에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민수 있니? 거실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정자 씨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집 살 때 보탰어. 2억이야. 엄마, 이게 무슨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남는 돈도 있어.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 정자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정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이야. 한 달 후
민수 부부는 서울 외곽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30평형 15년 된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민수가 모은 돈 1억 5천, 은행 대출 1억 5천, 그리고 어머니가 준 2억, 총 5억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자 씨도 함께 갔습니다. 새 집의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이 집에 들어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아직 민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방 3개면 괜찮겠다. 하나는 민수네 방, 하나는 나중에 손주 방, 그리고 정자 씨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가끔 와서 쓰면 좋겠구나. 그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입주 후 1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부부는 주말마다 가구를 들이고 인테리어를 손보느라 분주했습니다. 정자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좀 갖다 줄게라는 핑계로, 나중에는 그냥 궁금해서라며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 씨가 거실에 새로 산 소파를 배치하고 있을 때 정자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아,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 소파 새로 샀네? 정자 씨는 소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색깔이 좀 어둡지 않니? 거실이 좁아 보여. 밝은 색으로 했으면 더 넓어 보였을 텐데. 내가 보기엔 베이지 계열이 나을 것 같은데? 수진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색이 마음에 들어서요. 차분하고 좋아요. 그래. 뭐 너희가 살 집이니까. 정자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로 했어? 밝은 게 좋지 않나? 주방 싱크대 위치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동선이 안 좋아. 방 커튼은 이런 무늬보다 무지가 더 깔끔할 텐데. 하나하나 의견을 내는 정자 씨.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도와준 집이니까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집안 곳곳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하셨어. 엄마가? 뭐라고? 소파 색깔, 타일, 커튼 다 고치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언해 주신 거겠지. 아니야, 조언이라기보다는. 수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험담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워낙 꼼꼼하신 분이니까 나쁜 의도는 없으실 거야.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2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정자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방 말이야. 내가 가끔 여기서 자고 갈 때도 있을 테니까 짐 좀 치워둘 수 있을까? 작은 옷장 하나 놓고 이불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수진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방은 자신이 서재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도 이미 주문했고 책상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방은 제가... 내가 쓸 방이 따로 있잖아. 안방에서 쓰면 되지. 나도 가끔 와서 쉬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이 집에 내가 2억을 넣었잖니. 그 말이 수진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억을 넣었으니까. 처음으로 그 돈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정자 씨는 일주일에 5번씩 들렀고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현관 신발장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니? 정리 좀 해. 베란다에 빨래를 이렇게 널면 보기 안 좋아. 냉장고 정리는 좀 했니? 유통기한 지난 것들 많더라. 수진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집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했고 뭘 하나 바꾸려고 해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수진 씨는 주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나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어머니가 자꾸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는데 나는 그냥 눈치만 보게 돼. 내가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2억 낸 집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 민수는 말없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되었고 아내도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 씨가 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혼이니까. 정자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혼?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신혼이야. 그리고 내가 자주 온다고? 내 돈 2억이 들어간 집인데 내가 보러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자 씨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줬는데. 며칠 후 정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명의 문제였습니다. 정자 씨가 민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민수야, 진명의 말인데. 네, 엄마. 내가 2억을 냈으니까 집은 네 이름으로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동명의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민수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도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앞으로 대출금도 같이 갚을 건데. 그래도 엄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 내가 수진이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에게 어머니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결국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 그저 사는 사람일 뿐이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불쌍했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미리 알아채고 외출했습니다. 마주치는 게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정자 씨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밝게 인사하던 수진 씨가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정자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운함을 키워갔습니다. 민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아내와 대화가 없었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도 간단히 끊었습니다. 양쪽 다 신경 쓰느라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2억 갚을 수 있을까? 민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갚는다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라고 하셨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라 빚 같아. 우리가 평생 이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민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을 갚으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갚아보자. 조금씩이라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갚는다고 해서 이 관계가 풀릴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주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는 당연히 민수네 집에서 명절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 들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명절은 수진이 친정에 갈 것 같아요. 뭐? 왜 갑자기?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조금 쉬게 해주고 싶어요.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명절 당일 정자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한편 수진 씨의 친정집. 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받은 2억이 너무 무거워. 그 돈 때문에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진 씨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도 나름의 입장이 있으실 거야. 평생 모은 돈을 주셨으니까 아직도 그 집이 본인 것처럼 느끼시는 거겠지.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건 돈은 언젠가 갚을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거야. 그 말이 수진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자 씨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젊은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응. 집 살 때 돈 보태줬다고 맨날 간섭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가 그 돈 다 갚았어. 5년 걸렸는데 갚고 나니까 관계가 훨씬 나아졌어. 정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대화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아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쓴 일기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이제 다 컸구나. 조금 서운하지만 기쁘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떠나보내기 싫지만 축복해주고 싶다. 일기를 읽으며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민수가 행복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행복보다 자신이 민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억을 준 것도, 자주 집에 간 것도, 이것저것 간섭한 것도 모두 민수 곁에 자신이 아직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엄마. 언제요? 오늘 혼자만 나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모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뭘? 엄마가 2억을 준 건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그 돈을 주면서 엄마도 모르게 너에게 기대를 하게 됐나 봐. 아직도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건 돈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정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수진이한테 미안해. 그 집은 너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야. 엄마가 그걸 침범했구나. 며칠 후 정자 씨는 수진 씨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수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아냐, 엄마가 잘못했어. 돈을 주면서 아무 조건 없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건이 있었나 봐.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지. 수진 씨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2억이 너무 무거웠어요. 감사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뭘 하나 바꾸려고 해도 어머니 돈이 들어간 집인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부담을 줄 생각은 없었는데.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2억을 갚으면 안 될까요?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갚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이 집이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하지만 급하게 갚을 필요는 없어. 너희 형편에 맞춰서 천천히. 그리고 수진아. 네, 어머니. 엄마가 앞으로는 너무 자주 안 갈게. 초대받았을 때만 갈게. 그 집은 너희 둘의 보금자리니까.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평생 민수만 보고 사신 어머니의 마음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의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네 집에는 초대받았을 때만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집 참 예쁘네라고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반갑게 맞이했고 명절에는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은 저희 집에서 보내세요. 그 말을 들은 정자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그도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약속대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돈을 통장에 넣을 때마다 수진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저희 집에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정자 씨는 궁금한 마음에 민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소파에 앉자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정자 씨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8천만 원. 이게 뭐니? 3년 동안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매달 50만 원씩 모았는데 제가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아서 조금씩 더 넣었어요. 아직 2억에는 모자라지만 계속 모을게요. 정자 씨는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너희가 가지고 있어. 네. 엄마는 너희가 이만큼 노력한 거 자체가 고마워. 이 돈은 너희 아이 낳으면 그때 써. 손주 양육비로. 어머니.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수진 씨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금 10주예요. 정자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자 씨는 오랜만에 민수네 집 식탁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집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했습니다. 수진 씨도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서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2억이라는 무게가 더 이상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빚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민수는 두 여인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니구나. 진짜 사랑은 때론 내려놓는 것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은 얼마를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6개월 후 정자 씨는 첫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그 아이를 보며 정자 씨는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를,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람이 어떨까?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이야. 좋아요, 어머니. 박하람 예쁜 이름이네요. 민수가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네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아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고,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때로는 관계의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김정자 씨처럼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 그분들의 사랑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박수진 씨처럼 시댁의 도움을 받은 며느리들, 감사한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자식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들의 고민도 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눠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